Good morning.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제 개인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서 예전에 굿모닝 팝스를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굿모닝 팝스는 뭐 팝스 잉글리시라든가 스크린 영어라든가 이런 거 꼭지꼭지 이럴 땐 영어로 뭐 이런 것들을 이 제 개인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KBS 스튜디오에 가서는 음악을 붙여서 전체 방송을 만들었답니다. 여기 있는 장비들은 이게 다 옛날 장비여서 그죠? 지금 보면 저기 뭐 카세트 데크 같은 것도 있고 아유 요즘 누가 카세트 데크 써요, 그죠? 네. 그래도 저의 옛날 그 정서가 그 마음이 있는 곳이라서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냥 뭐 지금 뭐 창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돌아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뭐 은퇴하고 나면은 여기서 다시 뭐 인터넷 방송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뭐 장비를 확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모국어가 있으십니까? 저요? 당연히 모국어 있죠. 코리안, 한국말이 모국어죠.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적 의미로는 내 나라의 말, 그게 이제 모국어인데 제가 얘기하는 그 모국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모든 뭐 사실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나의 언어, 그거를 저는 이제 모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요? 저의 영어 실력으로 그거 안 되죠. 그 미묘한 감정의 표현 같은 거 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을 한다고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 있잖아요. 살며시 지레밟고 가시옵소서. 야, 이 미묘한 이 말의 그 뉘앙스, 이 느낌을, 우리는 알잖아요. 살며시 지레밟고 가시옵소서. 살짝 밟고 가요. 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고, 뭔가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영어로는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저에게는 그냥 외국어지, 모국어는 아닙니다. 네. 어저께 이제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 딸이 뒤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핸드폰 갖고 막 이러다가, 아빠, 강호동 부친상이래.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서 있다가, 아빠, 강호동 상 받아요? 상 받아? 이러더라고요. 이게 참 우프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그죠?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우리 아들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대학교 지금 미국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살았던 기간이 한국보다 영어권에서 산 기간이 훨씬 지금은 길죠. 그러니까 부친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게 무슨 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오다가 아빠 가게가 여기 옛날에 있었는데 가게들이 많이 바뀌네. 요즘은 가게가 없어지면 회사가 들어오네. 네? 회사가 들어와? 도로가 1층에 회사가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말인즉슨 가게가 없어지면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CU라든가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개인 상점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개인 상점들이 없어지면 프랜차이즈 업소가 전부 다 들어온다. 그거를 회사가 들어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프죠? 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는 충분히 우리 아들 한국말 합니다. 충분히 한국말 합니다. 글도 가끔 그 철자가 틀리긴 하는데 충분히 잘 씁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그래도 4학년 때 갔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 제가 캐나다에서 그 교포들 보니까 3학년 때 이민을 와서 그냥 이렇게 그 현지인하고 이렇게 막 섞어져서 하는 경우에는 한국말도 이해는 하는데 대부분 한국말 알아는 듣는데 말하는 거는 많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개인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예, 그러니까 부모가 얼만큼 또 한국말을 쓰고 한국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자주 한국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한국 문화와 한국 글에 대한 접합도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학력이 높아도 그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데 현실적으로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계속 살 사람인데, 거기서 국어 교육을 계속하고, 그런 거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떠날 때의 그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의 한국어에 다죠. 그 실력에 다죠.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4학년 정도가 상당히 경계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4학년 정도까지는 만약에 4학년에 나와가지고 외국어를 습득하면은 외국어 습득이 거의 모국어 습득만큼이나 빠르게 그게 흡수가 됩니다. 물론 3학년, 2학년은 더 빠르고요. 당연히 더 빠르고. 그리고 5학년 넘어가면 흡수력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넘어가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국어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이후에 이민을 가거나 중학교 1학년 이후에 유학을 가서 계속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이미 이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어 만큼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는 한국에서 다녔고, 그리고 유아원 유치원은 또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국적은 지금은 이제 그 캐나다 시민권자가 됐고, 현실적으로 사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약간 회색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와도 완벽하게 이게 동화되기가 쉽지 않고요. 그죠? 또 미국에서 살아도 완벽하게 동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자장가도 우리 모국의 경우에는 쎄쎄쎄 이런 것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요즘 애들은 안 하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그 공유했던 그 자장가라든가 뭐 애들만의 그 놀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완전히 미국 문화에 동화돼서 살았다고는 좀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완벽한 미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적은 캐나다지만 캐나다에서 산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완벽한 캐나다도 아니고 완벽한 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3개국어 짬뽕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캐나다에 갔을 때 그 캐나다 교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시인의 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 잘 되라고 사실 부모의 기득권을 많이 포기하고 캐나다로 영주권자로 이민을 오긴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해서 잘한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그냥 미성년자니까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아들을 캐나다를 데리고 와서 캐나다에 이렇게 살게 했는데, 이게 과연 그 잘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예.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뭐 아들 학비 되느라고 많은 돈을 학비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살기는 이제 조금 버겁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한국에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문화권에 들어오면 조금 아까처럼 그 언어가 조금 부족하니까, 뭐 그런 거 지나면 이제 뭐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덜 편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이런 경향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아마 교포들이 갖는 대부분의 공통점이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만한 소재는 되는 것 같다. 제가 뭐가 옳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만난 그 교포, 요즘 젊은 교포, 요즘의 이민간 교포들은
그런 분들이 뭐 거의 안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지금 60대가 넘어가는 그 교포들은 가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이제 세탁소하고 뭐 그로서리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막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뭐 한국 가서 살 거 아닌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면 빨리 이 나라에 동화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국어는 가급적 있게 만들고 영어를 빨리 배우게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는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그냥 현지 애들하고 이제 한국말 다 까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안 돼서 또 생기는 갈등이 그것도 꽤 되더라고요. 예. 자식들은 대부분 알아는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근데 한국 말은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그래서 부모는 여전히 이제 그 한국 드라마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보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이제 한국 드라마 같은 거 전혀 안 보죠. 그게 아빠 그거 재밌어? 뭐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팩트만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부모가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그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픈 현실입니다. 예, 우픈 현실. 예. 참 그거 보면 세상은 다 좋은 거 없고 다 나쁜 거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뭐 5개 국어에 능통하다, 뭐 6개 국어에 능통하다 이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능통, 개뿔, 뭐 능통.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언어의 합계는 기껏해야 150인 것 같아요. 150. 그 얘기 뭐냐면 2개 국어를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2개 언어를 하면 2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언어를 90 하면은 한 언어를 뭐 60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뭐 합계가 150. 이 정도. 그런 거지. 그 미묘한 어떤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요, 보면은,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는 영어를 한 사람 아닙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그런지,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토박이 한국 사람들. 토박이 한국 사람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데는 저도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문화적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참 그 사람이 다 좋고 다 나쁜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묘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 자식이지만 벌써 우리 아들도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척하면 착하고 그런 것이 조금은 딸립니다. 딸은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여기서 생활한 게 있고 그러니까 딸은 확실히 모국어가 한국어가 맞거든요. 참 미묘하죠. 그 나이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 역으로 얘기하면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요. 모국어. 자기가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들처럼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근데 그것 나름대로의 또 전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것도 장점이 있고 저것도 장점이 있고 다 좋은 점만 바라보면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사주팔자죠. 뭐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는 거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 하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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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뭐 저 5번 한데 4번 이기고 한 번 무승부였다고 좋다고 댓글 다셨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2번 더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요거 몰랐지 요거. 안녕히 계세요.